네, 이번에는 이제 3장 코로나19에 대한 대북 협력 제한, 그 국가 국제사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2장에서는 코로나19를 제외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이런 전염병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19과 관련된 이제 집중해서 대북 협력을 제안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신종 전염병 및 코로나19 현황을 한번 표를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코로나19가 코비드-19이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인지를 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사스 같으면 2000년대 초반에 32개국에 발생한 그런 초국적 전염병이었습니다. 감염자 수도 8,000명, 사망자 수도 한 770명 정도였고요. 신종플루는 2000년대 후반, 2009년도에 유행한 시기였고 129개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4,000여 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에볼라는 이제 4개 국가였지만 그게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썼던 그런 국가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한 8,000명 정도가 감염됐고 4,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한 48%, 약 50명, 2명 중에 1명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던 위험한 전염병이 에볼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15년, 2015년까지 유행을 했던 메르스는 24개 국가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수는 한 470명 정도, 치사율도 한 40%,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에 210여 개국에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 사스 이거와는 수준이 다르게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염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6억 명이 넘는 지금 엄청난 인구의 감염자가 있었고요. 사망도 한 600만 명이 넘는 굉장하게 심각한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는 것이 다 코로나19 때문이겠지만 이런 치사율이 지금 1%뿐이 안 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사항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재확산이다, 아니다라고 끝난다, 팬데믹이 끝났다, 아니다, 재확산이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북한도 마찬가지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이런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2019년도 말에 코로나19가 이제 중국 지역에서 지금 처음 보고돼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사무총장은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경보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팬데믹 단계로 공식 선언하면서 그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초국적인 위기, 전 세계 200여 개국 모든 국가들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초국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이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국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 줄여서 코백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백스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프랑스라든가 여러 가지 유럽에서 좀 중심이 돼서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기구를 통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백신 공급을 이런 코백스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코백스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백신이라고 하고 인류 사회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이 백신 맞는 것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접종받고 누구는 접종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을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게 백신을 맞아서 모두가 이런 전염병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극복하자라고 해서 가비, WHO, 유니세프, 프랑스 등이 주도해서 2020년 4월달 코로나19가 발생한 초창기 때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백신이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다국적 공동체 플랫폼이었고요. 지금 현재 목표로서는 2022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국가 있는 구성원들에서 한 70% 정도의 백신을 투입하자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 코백스가 북한과 여러 가지 협력을 지원하는 사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적으로는 백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코백스를 통해서 북한과 보건성이 협력을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대북 협력 제안 내용을 본다면 국제기구 차원에서 앞서 설명을 드린 WHO, 유니세프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기구는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백신, 의료용품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북한에 전달하고 있는 전달을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WHO는 세계 보건 관련된 전염병,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돼서 공동 대처하자라고 하고 있는 국제 기구입니다. 북한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백신 지원, 치료제 지원을 노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WHO다.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협력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WHO와 가비, 세계 백신 연합과 함께 이 기구는 코백스를 통해서 2021년 3월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심으로 한 190만 회분 백신 공급을 배정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코백스의 준비 절차라든가 이런 좀 약간의 미흡했던 것들이 있었고 성급하게 좀 주려고 했었던 거 있어서 북한과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 백신 부작용들을 좀 우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백신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2021년 3월 달에 얘기는 나왔으나 코백스가 조금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또 북한 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약간의 이거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WHO라든가 가비 이런 세계 국제 기구라든가 단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백신이라든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들을 좀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기구 WHO라든가 가비뿐만 아니라 국가들 차원에서도 북한의 대북 협력을 지금 계속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북한과 우리는 바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운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가장 북한과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걸린다고 하면 바로 북한에도 확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북한과의 협력,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의사를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었던 2021년도 작년 2021년 6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백신 제공하겠다. 우리나라도 그때 백신 맞을 때였는데요. 우리나라 맞고 남으면 북한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 백신을 통해서 남북 간의 협력을 추진하자라고 이제 제안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제안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달에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북한의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학 관련된 보건의료 협력을 하겠다라고 필요성을 하면서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북 민간 협력 단체들 역시도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지만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기구, 여러 해외 동포 단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이런 코로나19 대북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우리도 정부 차원, 민간 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뭐 인도주의 관점에서도 뭐 대북 미국과 북미 관계 뭐 여러 가지 협상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이 제공해야 된다라는 점을 동의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국제사회, 뭐 북한뿐만 아니라 뭐 소말리아라든가 뭐 아프리카 여러 가지 저개발 국가들의 백신이 필요하다. 그중에 북한도 취약하니까 필요하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제 북한의 뭐 이런 상황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뭐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들이 함께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이라든가 의료품 지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뭐 러시아, 뭐 북한과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당연히 북한의 대북 협력 제한을 코로나19 관련된 협력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한하고 있고 뭐 북중 간의 화물 열차를 통해서 북한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뭐 방역 물품들을 비공식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북한에 백신이 지원되었다, 북한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도 비공식적으로 간간히 북한과 중국의 화물열차라든가 여러 가지 운송 수단들이 이동하는 것을 포착한 것을 봤을 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뭐 중국의 백신이었던 시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수입돼서 북한에 투입돼서 북한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조심스럽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었던 2021년 5월 달에 한 10여 명으로 구성된 중국 의료진이 평양으로 파견돼서 그 코로나19 대응하는 그런 방안들을 북한과 중국이 협력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 의료진이 들어갈 때 뭐 보호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기구들도 함께 지원이 추진되었던 그런 상황이다.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북중 간에 중국이 북중 협력, 대북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료 장비라든가 구호 물품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자국의 이제 러시아가 만든 백신이었던 스푸크니트라는 그런 백신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뭐 공식적으로 이것이 북한에 들어갔는지 지원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코로나19 관련된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